우린 다시 태어난 건가? 아니, 우린 그대로인 것 같은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단정 짓습니다. 아이들에게마저 남들과 다른 소수자의 세상은 행복해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덕담처럼 했던 평범한 가정을 이루길 바란다는 말은 아이들을 더욱 옥죄는 감옥이 되죠. 그러나 극 중에서 후시미 교장이 주인공 미나토에게 말한 것처럼 몇몇 사람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행복이라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정체성에 국한짓지 않더라도 세상엔 주변으로부터 괴물로 단정지어지고 스스로를 괴물로 의심하게 되어버리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바로 코앞의 진실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시선으로만 괴물이 누구인지 판단하기 쉬우니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영화 시네포유의 진행자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해 하루를 살아낸 의연한 당신을 위해 들려주고 싶은 위로우 메시지 시네포유. 오늘은 1995년 환상의 빛이란 영화로 데뷔했으며 데뷔작부터 베니스 영화제 촬영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경력으로 출발함과 동시에 이후로도 칸 영화제 등 수많은 수상 경력으로 일본 내외에서 그 실력을 입증받은 인물. 그래서 현재는 일본을 대표하는 감독 중의 하나인 바로 고로에다 히로카즈의 작품 괴물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2018년 제71회 칸 영화제에서 좋은 작품이지만 수상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는 매체들의 예상을 깨고 어느 가족이란 작품으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고 수상의 효과로 일본 내 수입이 45억엔, 해외 합산 수입이 총 6천만 달러가 넘는 대흥행을 기록한 감독 고로에다 히로카즈는 소외된 삶이나 가족을 주요 소재로 다루면서 빈곤이나 아동학대처럼 마주하기 껄끄러운 사회적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완벽하다 느낄 만한 사람이 등장인물인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람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불행이나 현실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던지는 거죠. 비극적인 소재를 다룸에도 관객들에게 감정을 강요하지 않으며 일견 밝으면서도 서늘함과 쓸쓸함을 잃지 않고 메시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연출이 그의 특징이라 볼 수 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선 고로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가족 이야기의 변주자로 알려지기도 했죠. 비교적 최근작인 어느 가족을 비롯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걸어도 등 상당수 작품에서 그는 편부모 가정 혹은 대한 가족을 묘사하며 감동을 전해왔는데요. 정작 감독 본인은 어떤 사명감이나 의무감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 괴물도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제껏 선보여온 가족 영화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다만 이전작에서 가족 내부의 문제를 통해 일본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를 은유해서 비판했다면 괴물은 가족을 둘러싼 일본 사회의 문제를 직위에서 정면으로 비춰줍니다. 1장에서는 싱글맘에 대한 편견을, 2장에서는
교육 행정의 부조리와 교권 추락의 실태를 중점적으로 다루죠. 3장에서는 영화 전체에 드러난 학교 폭력 문제를 전면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가정 폭력의 문제도 들추어냅니다. 우리의 주인공 어린 미나토와 요리도 일본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 속에 갇혀 있는데요. 감독은 자신의 가족 영화에서 일상 묘사에 중점을 둔 이유로 이전에는 아이들의 삶을 보여주는 영화를 보고 관객이 공감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번 영화에선 주인공인 두 소년에게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괴물은 1부에서 어머니의 시선, 2부에서 선생님의 시선, 그리고 3부에선 아이들의 시선이 담겼습니다. 3부가 시작되며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구성으로요. 괴물의 미스터리는 마을에서 벌어진 대형 화재 이후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소년 미나토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싱글맘 사오리는 아들 미나토의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죠.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들은 모두 사건에 대해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미나토를 괴롭혀왔다고 추정되는 호리 선생은 오히려 미나토가 같은 반 친구인 요리를 따돌려왔다고 주장하고요.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지고 사오리는 차츰 자신이 모르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해 가는데요. 플롯이 진행될수록 미스테리는 중첩되고 걷잡을 수 없는 미스테리 소용돌이 속에서 관객들은 과연 괴물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며 진실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화 괴물을 본 관객들 사이에선 결말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감독은 희망찬 응원과 격려를 얘기했지만 두 아이가 이후 겪게 될 현실은 비극이 되는 아이러니한 결말이라고 받아들이는 관객들도 있다는데요. 이에 대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은 결과가 비극적이지 않게 되려면 엄마, 담임선생님, 그리고 어른인 우리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영화에서는 엄마와 선생님이 잘못을 깨닫고 달려가는데 그 뒤의 책임은 그들이 바뀌고 새로 태어나야 하지만 정작 진실로 바꿔야 하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어른들이고 우리 자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괴물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영화는 답합니다. 괴물은 누구나 될 수 있고 또한 누구도 아닐 수 있다고요. 사카모토 류이치가 들려줍니다. 영화 괴물의 사운드 트랙 아쿠아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영화 시네포의 진행자 김정은이었습니다. 무탈하고 평온한 여러분의 하루를 기원합니다.